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입니다. 저는 벨기에 겐트라는 작은 도시에 펠로우십 때문에 어쩌다 유럽 3개월 살기 중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항상 관광객이 넘치는 이곳 겐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플레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곳을 Most Poetic Place, 가장 시적인 장소, Best Kept Secret, 꽁꽁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세인트 바보 애비, 성바보 대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임상의학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를 서전, 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최고의 외과 의사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경우 정해진 룰과 형식이 있는 게임에서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플레이를 따라 점수를 얻고 그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되죠. 하지만 수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형외과는 다룬 영역도 넓고 전문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어 성형수술의 결과라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가 중요하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최고의 또는 좋은 의사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에게 좋은 외과 의사가 되는 길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도 항상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미국, 유럽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으로 여러 나라의 많은 의사들과 함께 수술하면서 느낀 점, 좋은 외과 의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최고 의사들은 항상 저는 이분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하는 멘토를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멘토는 항상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멘토에게서는 이 점을, 저 멘토에게서는 이 점을, 좋은 것들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다른 이들에게 나쁜 것들이 보이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쳐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여러 명의 멘토가 계시고 꼭 각 멘토들마다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병원 과장님으로 계셨던 정철웅 교수님께서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끈기, 완벽주의를 배웠고 제가 미국에서 펠로우십 할 때는 닥터 데니스 해먼드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 환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환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만난 최고들은 당연히 수술 술기가 뛰어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기술자 말고 외과 의사가 되자. 숙련된 수술 술기는 필요 요건이지 충분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숙련되었다면 남들보다 빨리 수술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대가의 수술을 보다 보면 춤을 추듯 수술한다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세밀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느린 템포로,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빠른 템포로 속도 완급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는 해부학적 구조로 확실히 알고 있고 수술의 전반적인 과정이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고 세밀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한없이 느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경험 바탕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수술 시간이 짧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빠르게 수술하면 좋은 의사일까요? 사실 천천히 수술하고 그 대신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수술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전들이 수술하는 걸 보면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맛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는 손님을 보는 것 같아요. 레이어링된 재료의 다양한 맛을 음미하듯이 하나하나의 케이스의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정황시켜서 다음 수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최고들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술이 쉬워 보입니다.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마스터의 경지가 되면 몸에 힘을 빼게 됩니다. 결국 수술도 정확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여러 스포츠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경지에 오르려면 힘을 빼야 되는 것이죠.
수술의 과정도 편안하지만 수술방의 분위기도 매우 편안합니다. 제가 항상 서전은 배의 선장, 캡틴과 같은 역할이라고 해요. 전반적인 환자 케어를 보시면 다양한 많은 인력들이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전은 리더십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최고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고 팀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방 분위기가 경직되었기보다는 누구나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피드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분위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최근에는 여러 과 협진하여 다학제적 진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전 리더십은 더 중요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술을 즐긴다입니다. 마치 일을 즐겨라 라는 말과 같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모든 외과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본 최고들은 수술을 해야 돼서가 하는 일이 아닌, 즉 나의 돈벌이가 아닌 진심으로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만날 최고들 중 누구도 자신의 결과가 베스트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한계이다. 그것을 인지하고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매일매일의 케이스,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케이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 수술에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그렇게 한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인생의 비밀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 환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최고들은 대부분 병원 안과 밖에서 밸런스를 이루는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안에서는 자신의 소명인 서전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밖에서는 친구,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취미도 가지면서 워라밸에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발견한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갖는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전이 되는 것을 꿈으로 두고 공부하고 계신 학생분들, 이제 의협을 소명으로 삼고 진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있던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